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형법 생기초 강의를 하겠습니다. 생기초 강의도 할 건데 필기할 건 없고요. 우리 인강생 보는 학생들도 형법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냥 제 얼굴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가볍게 어차피 기본 강의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저번에 형사소송법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관을 배우면 개관 전반적으로 이게 무엇인지를 배워두면 나중에 용어 정의 같은 것도 좀 쉽습니다. 평상시 요새 살면서 뭐 집행유예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형법은 아주 센 기초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사람을 살해한 형법 중에 살인죄 중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자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형법은 뭐를 배우는 거냐면 형법은 자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사람을 살해한 것이 뭐냐 이거를 판단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게 저지른 죄고 그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조문 이렇게 형법을 쓴 걸 조문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 사람에 대한 개념 먼저 잡는 게 형법이에요. 형법. 일단 그냥 맛배기 보는 거야. 생기초. 자, 살인죄 우리 쉽잖아. 살인죄.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엄마 뱃속에 저처럼 배가 튀어나왔습니다. 막 때렸어. 이 새끼. 때렸더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죽어버렸어. 그죠? 그럼 이거 과연 사람이냐 살인죄냐 이게 궁금하죠. 우리 여러분 뱃속에 태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나이 계산할 때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잖아. 뱃속에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었던 거 쳐주잖아. 어떻게 해요? 궁금하지? 어떻게 생각해 우리 남학생? 엄마 뱃속에 태아 사람이요? 자, 그럼 시간의 흐름 보면 이제 나오죠. 이렇게 뱃속에서 엄마가 뭐 아빠랑 해가지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뭐 정자가 난자가 만나가지고 뱃속에 이제 점점 저처럼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애 낳기 전에 또 뭐 보면 진통이 오죠. 그죠? 애 낳을 때 하면서 밑에 이제 자궁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진통이 성인이죠. 그죠? 뭐 보고 저 새끼 뭐 19금 이런 거 아니지 오해하지 마. 그냥 배우는 거야. 그럼 진통이 이렇게 뚝뚝뚝뚝 올 거 아니야. 그럼 뱃속에 이제 이렇게 가서 애를 낳죠. 애가 머리부터 이제 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이제 몸이 전부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애가 숨을 쉬겠지. 이렇게 삐뚤어지냐 계속. 자, 그럼 어느 순간이야? 어느 순간이 사람이야? 따지면 또 한도 끝도 없어. 엄마 아빠 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 그 배가 8개월 9개월 10개월 불어서 진통도 오고 진통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일부 나오고 전부 다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이라 보는 시점이 여기 일부가 나왔을 때 사람이에요? 전부가 나왔을 때 사람이에요? 진통만 오면 사람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 자체도 사람이에요? 어느 게 사람이에요? 이게 아는구만. 이건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사람으로 봐요? 사람은 다르겠죠. 학자들의 견해 대립이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 대립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면 다수설이라고 부르고요. 적은 학자들이 주장하면 소수설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 중에 다수설 중에 전반적인 사람들이 주장한다 그러면 통설 이렇게 부르는 거고 학설의 대립을 배울 필요 없어. 학설은 진통이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일부 노출이라는 견해도 있고 전부 노출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견해 대립은 있지만 판례 태도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판례 태도는 언제 사람으로 보냐면 규칙적인 진통이 오면 이때부터 사람이다. 아직 뱃속에 나오지 않았어. 뱃속에서 진통이 왔는데 막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야. 막 때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죽인 거야. 이해되지 지금?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라고 해서 굉장히 경한 범죄인데 사람이 기어 나오잖아. 진통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순간이 사람인지 요 순간이 사람인지 요 순간이 사람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그러고 법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 거야. 사람을 살해하는 거야. 사람을 살해. 자, 사람을 살해하는데 죽여도 되는 사람이 있어. 죽여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촬영하시는 분, 우리 인강생을 대표해서. 자, 사람 죽이면 처벌받아요? 살인죄로 처벌받아요?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 딱 한 명 있어요. 죽여도 되는, 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 촬영하신 분, 우리 인강생을 대표해서, 우리 생기초반을 대표해서 공부해본 적 한 번도 없죠? 형법 한도 들어본 적 없죠? 한번 맞춰보자고. 제가 포커스를 생기초에 두는 거니까 보통 사람에 대해서 죽여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 남친 말고, 그 새끼 말고, 빨리 생각해보면 누구 죽여도 되는 사람. 사형 판결 받은 사람 죽여도 돼요? 본인이 죽여도 돼요? 제가 칼 들고 가서 교도소 가서 야 이 새끼 너 살인정 너 사형 받았지? 일로와 이 새끼 팍! 너 사형 받았지? 이렇게 쑤셔요? 죽여도 되는 사람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누구예요? 정당 아니죠. 지금 뭐 자꾸 뭔가 아는 듯한 걸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자, 죽여도 되는 사람. 진짜 좋은 얘기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 정당방위라는 얘기 좋은 얘기했어요. 나중에 설명 줄 거야. 죽여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사 상태인 사람, 뭐에서 주워 들은 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사 상태에서 내려와서 그 개새끼 뒤져라 죽여버려?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죽여도 된 사람이 있어. 처벌받지 않는.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아. 누굴까요? 미성년자 죽여도 된다. 와, 대박인데?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사람, 주체 말고 객체, 누군가를 죽여도 돼. 그리고 처벌받지 않아요. 이거 갖고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굴 죽여도 돼요. 감이 전혀 안 와요? 자기 자신. 뭐 어이없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자, 자기 자신은 죽여도 살인죄가 될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두 글자로 자살이라고 하는데, 자살은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 자살교사, 자살방조는 그건 별도로 처벌하는 범죄가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여도 되는 사람 자기 자신 빼고 다른 사람이겠죠.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의 종류에는, 자, 오늘은 기본적인 거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야. 자연인이라는 것하고 법인, 이게 사람 인자거든.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여러분은 자연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여러분은 자연인이죠. 그럼 성형수술 많이 한 여자는 자연인이 아니야? 재밌지? 생기도 재밌어. 자, 우리 촬영하시면 성형수술 많이 한 여자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연 플러스 인조인간? 뭐예요 이거는? 자연인이죠, 그죠? 성형 많이 해도 자연인이야. 자, 사람 인자 쓰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자연인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고,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자, 뭐 있을까요? 법인. 여러분 법인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서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하는 게, 법인 뭐 들어봤어요? 법인. 기업 뭐 어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했구나. 확실히 생기초가 티가 나는구나. 뭐 있어요? 법인. 기업 어디? 하나만 들어봐. 그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법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부여한 거야.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법인이야. 자, 나중에 보면 형법에서 구별하는 것이 있는데,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행위의 객체가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이걸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협박 파트에서 이번 2018년 1차 시험에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러면 자연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법인을 말하시는 건가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건가요? 지금 조문 하나, 형법 263조 조문 하나 딱 써놓고 지금 계속 요 사람이란 단어에서 지금 멈춰 있다는 게 지금. 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살해했다. 자연인일까요? 법인일까요? 아니면 자연인 플러스 법인일까요? 둘 다. 삼성전자를 칼로 가서 막 쑤셔. 개새끼 삼성전자 뒤져라, 이 새끼 삼성전자 뒤져. 그럼 살인죄야? 누굴까요? 자연인이요? 자연인 플러스 법인이요? 아니면 법인이요? 자연인이지. 이게 가지. 법인을 죽일 수 있어? 법인 어떻게 죽여? 이만한 사시미 갖고 와서 법인의 목을 쳐버려? 대표이사의 목을 쳐버려? 죽이는 방법 없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자연인을 말한다. 법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살인죄, 형법 263조에서 말하는 살인죄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인이다. 그러면 일단은 태어나는 시기는, 사람인 시기는 이제 진통이 오면 된대요. 뭐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배우시면, 자, 제왕절개 아시죠? 제왕절개.
제왕절개 아시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물어보면 되죠. 본인은 자연분만이에요, 재앙절개? 재앙절개 선언, 재앙절개. 재앙절개. 3명 자연분만. 저 자연분만. 저 자연분만인데 저는 자연분만인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머리가 이런 거 생규처에서 하면 안 되는데 머리가 커가지고 엄마가 저를 할 때 힘들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찝어서 내서 아직도 흉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그래서 자연분만. 보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하도 안 나와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 엄청 고생하셨다고, 너처럼 대가리 큰 놈 처음 봤다고. 니들도 만만치 않아. 자,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 반은 재앙절개고 반은 또 자연분만이네. 그러면 재앙절개 할 때는 무슨 진통이 오는 게 아니잖아. 뭐 진통이 와서 애를 못 타서 못 나가죠. 자연분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물론 진통시겠지만 재앙절개는 뭐 진통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언제 사람이야? 재앙절개는 진통이 없는데. 골치 아프겠지. 언제? 자, 재앙절개를 했는데요. 재앙절개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한 4.8kg인가 거대하 사건이라고 해서 뱃속에 한 5kg 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재앙절개 하다가 죽었어. 그럼 이거는 살인죄야? 아니면 낙태죄야? 재앙절개는 뭐가 없었어? 진통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할래? 지금 골치 아프지.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연분만은 뭐가 있었다는 거야? 선행되는 게 진통이 온다는 거야. 그럼 진통이 오면 이때부터 사람으로 봐주겠다는 게 형법에서 보는 사람의 시기예요. 시기. 그러면 자연분만은 재앙절개는 어떻게 할래? 왜 애매하잖아. 그래서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고 규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애를 낳을 정도 되면 사람이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규칙적이고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시기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재앙절개 때는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언제냐에 따라서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살해. 살해는 어떻게 해야지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방법. 죽이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을 살해하려면 살인의 고의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살인의 고의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거 나중에 보면 다 한 얘기 나중에 다 배울 얘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울 얘기야. 살인의 고의 중에 보시면 확정적 고의. 너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총 빵 쏴 죽여버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목을 졸랐어. 목 졸라서 이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졸랐어. 그러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지. 제가 사람 죽이는 법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나요? 사람을 쉽게 죽이는 신종살인수법 알려드렸나요? 뭐 죽이고 싶은 사람 있다. 티 안 나게 죽이는 방법. 요새 미국에서 유행하는, 조금 유행도 좀 지났어요. 사람 죽이는 신종수법. 티 안 나는 신종수법. 걸리지 않는 신종수법. 신기하죠? 태안 말고 가태하는 애기 또는 술 취해서 만취한 사람을 모르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린애기나 술 취해서 만취한 사람을 죽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정말 잘 죽어. 어떻게 죽일까요? 티 안 나게, 흔적이 남지 않게. 목 조르면 티 날 거 아니야. 때리면 티 날 거 아니야. 어떻게 죽일까요? 아주 쉽게, 흔적 없이 심장마비 등으로 위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법의 살인수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신기하지? 이런 방법. 만취한 사람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애를 죽이는 신종수법. 돈도 얼마 안 들어. 집에 있는 물건 다 돼. 휴지 있으면 됩니다. 휴지를 어떻게 죽일까요? 휴지를 어떻게 죽여? 휴지에 물을 묻혀가지고 코하고 입을 가려요. 그러면 숨이 막혀서 저항을 못하면 죽어요. 그럼 뭐만 떼내면 돼요? 휴지만 떼면 돼요. 신기한 방법이죠. 그죠? 이거 확정적 고의. 자, 보통 사람들 얘기하면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 자, 살인이면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죽이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살인의 확정적, 조금 전에 뭐 총을 쏴서 죽인다거나 뭐 무리켜서 죽이면 이거는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로에 지금은 탑골공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종로에 보면 탑골공원 이렇게 있어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다니는 곳이고, 이 탑골공원 옆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시라고 술집들이 있는데, 지금은 얼마 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는 소주 한 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 병 말고 소주 한 잔에 김치 몇 조각 줬어요. 김치 몇 조각. 이 사람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술 먹고 싶은 사람 있잖아. 소주 한 컵에, 한 잔 말고 한 컵에 기억에 김치 이렇게 주고, 예전에 얼마 받았냐면 1,000원 받았어요. 지금은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잔술이라고, 잔술. 우리 담배, 까치담배 한 까치씩 팔듯이 이 앞에서 이쪽에서 잔술을 팔았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잔술을 마셨는데, 잔술 마시다가 옆 사람하고 시비 걸렸는데, 이 중에 한 명의 노인이 젊었을 때 뭐 했냐면, 또 강간살인혐의인가, 강간살인 아니고 강간치상가 해가지고 이미 사람 한 명 죽였어. 이 사람 피고인인데 한 명 죽였어. 그래서 교도소에서 12년 13년 복역하고 출소했어. 지금 출소한 상태야. 근데 거기서 이 잔술 먹다가, 이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제가 받아서 검사 시보했을 때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있었는데 옆 사람하고 시비 걸었어. 이미 한 명도 전과 사실도 있어. 시비 걸었는데 막 싸우다가 넘어진 사람을 운동하시는 발로 배를 쾅 2번 밟았어. 그죠? 그래서 죽었어. 배짜. 그래서 나 이거 사건 어떻게 했냐면, 얘네 집에 가서 말도 안 통해. 아니라고 지랄 연병해서 국가수에 가서 부검했어. 이 발자국하고. 그리고 얘네 집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갔더니 집에 발신발이 딱 나와서 댔더니 일치해. 지금 알지? 지금 뭐 범인 잡는 거는 잘 잡았어. 그 다음 증거 수집도 다 했어. 그럼 일단 쟁점은, 얘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자기는 치고받고 싸운 거지 얘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거야. 근데 발로 지금 이미 한번 교도소도 갔다 온 놈이 발로 배를, 누워있는 사람 배를 쾅 밟아서 배자국이 여기 아직도 부검을 했는데 발자국이 있는 거야. 발자국 2개가 꽝,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꽝 밟아버렸어. 자, 이거 뭐로 가야 돼? 살인 정도 이르지 않으면 상해 정도 갈 수 있거든요. 상해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상해로 인해서 치사, 나중에 배우는데, 고의라는 범죄하고,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과실이라는 범죄가 2개 결합된 범죄 형태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거 지금 뭔 얘기인지 알지? 배를 빡 밟았어요. 좀 범인 잡는 건 쉬워. 잡았어. 그 다음에 증거까지 나왔어. 근데 이 새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다 보니까 자기는 죽일 의사가 없었대. 살인으로 가요? 상해치사로 가요? 우리 생기초 분은, 우리 촬영하신 분 지금 무슨 쟁점인지 알지? 그죠? 살인이에요? 상해치사예요? 상해치사 들어봤죠? 얼추. 그죠? 살인으로 가야 된다. 살인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상해치사다. 이 견해대립하지. 이제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미필적 고의. 자, 일단 오늘 생기초라 하더라도 시험에 맞출 건 해야 됩니다. 나중에 형법의 모든 시험 지문에 미필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든지 미필적 고의로 가능하다 그러면 다 맞는 지문. 하나의 범죄 예외도 없어. 미필적이다 그러면 다 돼. 목적도 미필적 목적이면 된다라고 하면 다 돼. 이해돼? 미필적 고의면 다 충분해. 이게 다 판례 태도야. 자, 그럼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제가 조사를 계속 했는데 이 개새끼가 자꾸 빠져나가는 게, 자기는 때려 죽어도 절대로 죽일 생각은 없었고, 발로 밟은 게 조금 과하긴 과한데 절대로 죽일 생각 없었고, 죽을 거라는 건 도저히 예상도 못했대. 지금 콜 때리지 지금.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살인으로 가야 된다. 갑자기 또 이제 줄어들었어. 살인 가야 된다. 아니다. 상해치사다. 어렵죠.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거 판단하는 거. 판례는 아니고, 저는 그 당시 경찰 견해에서는 뭐로 가자고 했냐면 살인으로 올렸어요. 살인을 올렸는데, 제가 검사 시보하던 시절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살인은 자신이 없어요. 살인죄 판사가 인정 잘 안 해주거든. 그래서 뭐로 바꿨냐면 상해치사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받아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고의라는 것은 확정적 고의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미필적 고의도 가능하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휴지로 물을 해서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발로 밟아서 죽일 수도 있고 목 졸라서 죽일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놈이 뭐 자기가 발로 밟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면 깔끔하지. 근데 이렇게 진술할 새끼가 있어요? 없지. 뭐라고 해? 절대 아니라고 해. 무조건 아니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한다고. 많아 이런 경우. 며칠 전인가 그 어디야 광주인가요? 광주에서 경찰관 사건 제대로 못했다고 뒤지게 욕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 뭐 폭행 시비가 일어나서 경찰관이 갔는데 뭐 문신 새긴 새끼들이 있고 해서 뭐 얼굴을 눈을 때려가지고 뭐 실명의 위기가 있다 뭐 봤죠? 그래서 막 국민청원 여러분도 하셨나요? 막 국민청원 했어요 거기다 뭐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거 했나요? 네, 자 그럼 그 뭐로 가야 돼? 거기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는 뭐 눈을 때렸다.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살인미수다. 그럼 여러분 살인미수로 가야 돼요? 상해 정도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감이 좀 슬슬 올라고 하죠. 그 네티즌들은 무조건 뭐로 가자는 거야? 살인으로 가자고 하죠. 죽여 사형 이러잖아. 근데 결론은 뭐로 갔어요? 살인으로 가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뭐 싸고 치고받고 싸운 거를 뭐 얼굴 때렸다 해서 살인 갈 것 같으면 살인범 잡기, 살인미수범 잡기 쉬워요. 고등학교에서 잠복 수사하면 돼. 그래서 얼굴 때린다고 실명 살인 이러면 돼.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뭐 우리 보면 칼로 찔렀어도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데 밑에 찌르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 그 뭐라고 교사하냐면 봐봐. 이 무슨 교사인가 봐봐. 자, 병신을 만들어 버리라고 했어. 근데 병신을 만드는데 조폭두목이 뭐라고 하냐면 야 상체 찌르지 말고 하체를 찔러가지고 병신을 만들으래. 그래서 그 교사 받은 사람이 병신 만든다고 하체를 막 찔렀어. 막 17방인가 하체를 막 찔렀어. 근데 하체라도 17방 찌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럼 이 병신을 만들려고 한 교사한 사람은 살인의 교사일까요? 상해의 교사일까요? 어렵지. 되게 어렵지 지금. 자기가 위에는 찌르지 말라고 했어. 위에는 찌르지 말고 밑에 하체 부분만 찔러서 저 새끼 병신 만들어가지고 걷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어. 하체 신나게 찔러줬어. 막 17방 막 쑤셔줬어. 근데 피가 막 흘러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럼 교사한 사람은 무슨 교사야? 재밌지 지금. 이게 우리 시험 보는 게 이런 거 시험 보는 거야. 어렵다고. 무슨 교사야? 상해 교사. 우리 남학생 보자고. 하체 찔르라고 해서 죽었어. 병신 만들라고 했어요. 병신 만들다가 죽여버렸어. 무슨 교사야? 상해 교사야. 여기나 상해. 우리 생기초 우리 모든 학생을 대한 우리 촬영하신 여성분 살인 교사예요? 상해 교사예요? 상해요? 살인이에요? 상해요? 찔러서 죽었다니까? 하체를만 찔르라고 해서 병신 만들라고 찔렀는데 죽었다니까? 상해 교사예요? 살인 교사예요? 살인이요? 자 무슨 교사 같아요? 상해요. 자 무슨 교사예요? 상해요. 정답은 상해 교사. 다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판례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를 인정했어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딱 재밌죠 지금. 우리가 TV에서 봤던 거하고 실제 실무에서 사건 처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지. 그런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형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배웠습니다. 살인의 고의라는 것이 필요한데 확정적 고의도 가능하고 미필적 고의.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고의야. 이런 거 뭐 베개로 강간하던 놈이 베갯잎으로 위에다가 숨 못 쉬게 이렇게 가로막았어.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겠지. 그치? 베개로 이렇게 들이맞은 거. 그러면서 자기는 배로 이렇게 막았는데 자기는 그냥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판사가 볼 때 그 정도면 살인의 고의가 있구나.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무슨 고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 지금 되게 중요한 거 다 설명하는 겁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살해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고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자 이제 배우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다. 법정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정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판사가 판결 선고할 때 사형을 선택해도 되고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택해도 되고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택해도 되는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란 단어를 일단은 기억을 해보시면 이거는 이거예요. 5년 이상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30년 이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징역이란 얘기는 유기징역이란 단어가 쓰여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1월 이상 몇 년이 생략된 거냐면 30년 이하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징역은 반드시 1월 이상이고 최고 맞아봐야 30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이상이라고 하면 뭐가 생략돼 있어요? 30년 이하가 생략된 거죠. 자, 나중에 뒤에서 배우지만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되어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란 얘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월 이상 10년 이하. 이해돼요 지금? 이해돼요? 그럼 법정형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야? 1년 이상 몇 년? 30년 이하죠. 자, 우리 하나 가르쳐줬어. 이 중에서 짧은 거를 끝에 기자 들어가고 앞에 뭐 들어갈까요? 짧은 거. 단기. 자, 오 잘하네. 긴 거를 뒤에 기자 들어가고 앞에 뭐 들어갈까요? 장기.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짧은 거 기간인데 짧은 거를 뭐라 부른다? 단기. 기간인데 긴 거를 뭐라 부른다? 장기라고 부른다. 배웠지? 자, 그러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돼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돼요? 단기는 몇 년이야? 5년. 됐지? 장기는 30년.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해야 돼. 형법용사법 다 하는 얘기야. 나중에 와서 단기 3년이야, 장기 3년이야 이런 얘기 계속해. 이런 계속하기 때문에 기본 알고 있어야 돼.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단기는 어떻게 되고 장기는 어떻게 돼요? 단기는 어떻게 돼요? 1월 연 1월. 그렇지. 단기는 1월. 됐어. 생기초 하는 거야. 지금 생기초 하는 거야. 이거 기본 강의 때 이런 짓 안 해. 절대 안 해. 애들 웃어버려. 이런 짓 하면 지금 니들 놓고 하는 거야. 장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년. 감 잡아 지금? 자, 1년 이상의 징역 그러면 단기는 어떻게 되고 장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면 1년이 단기고 장기는 30년. 자, 그럼 우리 하나 배워보자. 자, 그럼 사기라는 범죄가 중환범죄예요. 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범죄가 중환범죄. 어떤 게 중환범죄야? 1년 이상이 훨씬 더 중환범죄지.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10년 이하 그러면 와 그러고 1년 이상 그러면 에이 이런다고. 오해하면 안 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하고 어느 게 더 센 거야? 1년 이상이 센 거야. 이해 가? 다시 잡아. 이해 안 가는 애들 있어. 내가 안 가면 끝까지 다시 봐봐. 아저씨들 빨리 봐봐. 10년 이하의 징역.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런 거야. 1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 어느 게 더 중한 형벌이야? 10년 이하가 중한 형벌이다. 빨리 손 들어봐. 너잖아. 10년 이하 징역이 더 중한 범죄이다. 아니다. 1년 이상이 더 중한 범죄이다. 얘 이해 안 가지? 이해 안 가지? 근데 처음에 다 그래. 처음엔 당황스러워. 자, 나눠서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은 단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월. 해보면 돼. 장기가 뭐가 되는 거야? 10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단기가 제일 짧은 게 뭐예요? 1년. 장기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0년. 자, 이래도 이게 더 중한 범죄야? 이제는 이해가 가? 안 가요? 또 안 가요? 어느 게 더 세? 이게 세? 이게 세? 이번이 훨씬 센 범죄야. 훨씬 중한 범죄야. 무거운 범죄를 무거울중죄 써서 중한 범죄, 가벼울 자를 가벼울 경찰 써서 경한 범죄. 그럼 이게 2번이 중한 범죄, 1번이 뭐가 되는 거야? 경한 범죄. 이제 중하다, 경하다 이런 표현 알겠지? 자, 이렇게 됐고, 자, 법정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학생들 많이 모르는, 공부 좀 하는 학생들도 많이 모르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걸 법정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처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처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도 봤더니 얘가 불쌍해. 그럼 깎아줘야 돼서 안 깎아줘야 됐어. 어렸을 적에 부모도 잃고 뭐 여러 가지 했어. 가난했고 저 새끼 상대방이 유도했어. 그럼 어떻게? 좀 깎아줘야 되겠죠. 아니야, 안 깎아줘? 사람 죽이면 어느 정도 살까요? 사람 죽이면 어느 정도 살까요? 사람 죽으면 형량을 한번 죽이면 어느 정도 살 것 같아요? 10년. 우리 일반인을 대표해서 우리 인강생을 대표해서 사람 죽이면 몇 년 살 것 같아요? 5년이요? 사람 죽이는 거 5년 살면은 나쁘던데?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 사람 죽였는데 5년 살면 군대 2번 정도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치? 얼마 정도 살까요? 사람 죽이면 평균. 사람 죽이면 한번 찍어봐. 사람 죽이면 얼마나 살까요? 얼마나 죽여? 한번 죽여보든가. 몇 년 살 것 같아요? 7년. 우리 몇 년 살 것 같아요? 7년. 사람 중에 몇 년 살 것 같아요? 15년. 몇 년 살 것 같아요? 10년. 비슷한데 없어요. 이 중에. 옛날에는 7년. 사람이 한 50살 60이면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한 7년 정도 살면 된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사람이 50살 60살에 죽지 않고 계속 나이가 들어서 80, 90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사람 죽이면. 근데 지금 늘어서 12년 13년 정도 나와요. 형이 실제로 사는 게 교도소에서 13년 이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였다고 이거 어쩌면 저하고 자살할 필요가 없어. 조금 기다리면 가서 들어가서 살다 보면 나와요. 올해 교도소가 올해 모든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 두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교도소의 주목적은 교화하고 개선해가지고 밖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게끔 내보내는 것이지, 범죄 저질렀다고 무조건 교도소 들어가서 평생 여기서 사회화 격리시킨다 이런 건 아니고, 사람을 죽여도 13년, 요새는 근데 형벌 좀 더 높아졌어요. 13년, 14년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정도 나와요. 그럼 어느 정도 죽여야지 사형 나올까요? 몇 명 정도 죽여야 사형 나올까요? 몇 명 정도? 우리 궁금하잖아. 자, 우리 촬영하신 분 몇 명 죽여야지 사형 나올까요? 3명. 1명 죽이면요 사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1명 죽이면 사형이. 오원춘이라고 들어봤어요? 오원춘이 어떤 놈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지나가는 여대생을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하고 살인해요. 그리고 밤에 죽여놓고 이렇게 썰어요. 그래서 봉다리 18가지 봉다리에다 담궈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봐봐, 사람을 죽여놓고 그날 회를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서 인육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거든. 사람 고기 먹을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이랬어. 검사가 마지막에 먹으려고 썰어놨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자, 이놈 어느 정도 할까요? 이놈 징하죠. 이놈 어느 정도 할까요? 이놈 어느 정도 할까요? 사람을 먹으려고 죽였다니까? 1명을? 뭐 나왔을까요? 사형, 무기징역 나왔어요. 무기징역. 제주도에서 올레길 살인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올레길. 제주도 올레길, 제가 저번 주 했던 거 기억나갔죠? 오늘 그 TV에 공개 수사하면 우리 딱 소름 돋는다고 했지, 그지? 근데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뉴스에 뭐 아빠 무슨 아르바이트 한다고 딱 공개 수사 하잖아.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 내가 가르쳐줬던 거 바로 생각이 들지? 그 생각 들었어? 신기하지, 그지? 우리 소름 돋지, 그지? 공개 딱.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주잖아. 뭐 했고 아버지가 어쩌고 했고. 딱 저는 딱 공개 수사 딱 뜬 순간,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속에는 뭐였을 가능성이 높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슨 아르바이트 뭐 어쩌고 하는 순간부터 기사 뭐 내용 읽기도 전에 이 새끼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살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굳이 자살할 필요는 없었는데, 있잖아, 이거 사람 죽인다고 이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 무조건 우리 보통 사람 모르면 사람 죽이면 사형 생각하는데, 1명 중에서 사형 안 나와요. 1명 중에서 사형 안 나와요. 올레길 살인 사건 잠깐 설명드리면,
누나가 결혼 안 하고 집이 좀 잘 사는 집인가요? 결혼 안 하고 제주도를 혼자 구경하는데 거기서 누나가 실종됐어요. 근데 그래서 친동생이 누나 찾는 사람 5천만 원 이렇게 공개 수사하더라고. 5천만 원 주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공개 수사가 딱 나오고 그 친동생이 5천만 원 건 거 보니까 또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이것도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 돈을 5천만 원에서 얼마를 올렸냐면 1억으로 현상금을 1억 올렸어요. 누나 찾아주면 1억 주겠다고 친동생이. 이러고 나서 사회적 이슈가 빡 됐죠. 1억 준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뭐가 나왔냐면 뭐 이런 얘기도 되죠. 생기셨대. 재밌죠 이런 거. 기본 강의 때도 뻘소리 대망입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여자 피해자의 신발하고 발목이 나왔어. 대박이죠. 자, 어떤 느낌 들어요? 여러분 경찰이면 어떻게 할래요? 경찰 하시려고 오신 거죠? 어떤 느낌 들어요? 지금 뭔지 알지 지금? 발목이 나온 거 발목이 신발하고.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죠? 죽었죠. 그런 이 경찰관에서 그래서 전과자들 조회해가지고 예전에 강도 전과 있었던 놈이 있거든. 근데 걔가 이제 범행을 유인하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다고 해서 잡았어. 잡았는데 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자기가 소변 보려고 이렇게 오줌을 싸고 있었는데 여자가 악 소리 지르더래. 그래서 자기가 아 왜 그래 나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여자가 반항하길래 죽였대. 지금 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 범인은. 강간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강간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알겠지? 강간살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그리고 근데 검사는 뭐라고 하냐면 너 이 새끼 이 여자를 길거리 혼자 다니는 여자를 강간하려다가 여자가 저항하니까 목 졸라 죽였다 이걸 주장하는 거잖아.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르지? 지금 피고인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기는 강간할 생각이 없고 소변 보는데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질러서 그거 아니에요 목 조르다가 말리다 보니까 죽였대. 본인은 단순살인 주장하는 거고 검사는 강간살인 주장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이거야. 반성도 씹어넣지도 않아. 그리고 피해자의 그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이 재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런 새끼한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법정 앞에서 법정 밖에서 자기는 분신자살하겠대. 대한민국 법은 썩었다고 이런 놈한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자기는 분신자살하겠대. 진짜 이거 실화예요. 리얼이에요 리얼. 자, 판사 뭐 선고했을까요? 어렵지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보통 생각하면 나쁜 새끼 잔인한 새끼 그러면 사형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년에 사형 선고 한 건 두 건밖에 안 해요. 한 건 이상 잘 안 해요. 사형 선고 거의 안 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대박이죠 지금 이거 현재. 여러분 뭐 선고할 것 같아요? 무기. 사형 선고한다. 그 피해자의 유가족이 밖에서 분신자살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 사형 선고 안 하면. 현재 이러고 있어. 뭐 선고할래요? 그럼 강간살인 맞아? 애매하지 지금 현재. 근데 나중에 이제 검사가 입증해서 강간살인 입증합니다. 21년 6개월 왔어요. 21년. 그럼 분신자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 자, 그래서 보시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중에 뭐 사형을 선택하면 사형을 선고해도 되고 무기를 선택하면 무기. 그 다음에 요걸 선택하면 요걸 선택해가지고 가중하고 감경하는 거예요. 사형 같은 거 감경하면 무기 될 수 있고 무기형을 선택해도 반드시 무기징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불쌍하다 그러면 요거를 또 반으로 깎아줘요. 깎을 사유가 또 있으면 또 깎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5년에서 30년입니다. 그러면 30년도 가중하는 경우가 있거든. 가중할 때는 몇 년까지 가중할 수 있냐면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어. 그럼 징역 51년 이건 말이 돼 안 돼? 징역 51년 말이 안 되지? 그치? 징역 그럼 몇 년까지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징역 뭐 더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사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1심 선고할 때 1심, 2심, 1심에서 그렇구나. 징역 몇 년 봐봤을까요? 징역 51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그 세월호 선장 있잖아요. 세월호 선장이 1심 선고 때 징역 45년 나왔어.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본, 그 후엔 좀 깎였거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45년까지 나오거든. 45년. 몰라, 지금 검색을 안 해봤는데 현재 제가 많이 그것도 깎였어. 근데 제일 많이 본 형량은 45년까지 봤어. 뭐까지 가능했냐면 50년까지 가능하는데 뭐 세월호 선장 한 70세 됐거든요. 45년 형기 만료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왜요? 70세에서 45년 더 살면요 115세. 그래서 뭐 45년 때리나 마나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 뭐 죽기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자, 3년 이상, 5년 이상 30년까지고 가중하면 몇 년까지 가능하냐면 50년까지 가능을 합니다. 자, 이런 거고,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이따가 이제 뭐 위법성 조각사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 그런 거 할 건데, 일단은 첫 시간은 제가 사건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형법 배우는 것 중에 나중에 김보은 양 사건이라고 있어요. 김보은 양.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김보은 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 친아버지 말고 의붓아버지 있잖아요. 의붓아버지. 그러니까 엄마가 재혼한 거예요. 엄마가 재혼해서 이 딸내미 보은 김보은 양을 같이 데려가서 산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의붓아버지 새끼가 김보은 양을 뭐 했을까요? 또 강간했어요. 강간하면서 어떻게 강간하냐면, 강간할 때 여기다가 식칼을 갖다 놔. 옆에다, 강간할 때 딱 식칼을 옆에 놓고, 자, 오늘 너하고 자겠다. 만약에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리면 이 식칼로 너를 죽여버리겠고, 누구도 죽이겠느냐? 네 엄마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 김보은 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검찰청 직원이었어요. 검사는 아니고요. 검찰 수사관 중에 하나였어요. 검찰 수사관 중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80년대였는데 검찰 수사관 그러면 뭐 엄청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지? 너 만약에 문제 생겨서 네 엄마한테 얘기하든지 어딘지 얘기하면 너도 죽여버리겠고 누구도 죽여버리겠다. 네 엄마도 죽여버리겠다. 강간하면서 식칼 옆에 놓고 강간했어. 그러니까 애가 강간을 당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죠? 뭐 이게 김보은 양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이러고 이제 강간을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해왔어요. 당하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죠. 대학교 1학년이 되면 뭐 어떤 일이 생기나요? 대학생이 되면. 지금 뭐 이렇게 진지해? 대학생 되면 남자친구 생기잖아. 그래서 대학교 2학년짜리 오빠를 만납니다. 남자친구, 남친. 그죠? 대학생이. 그러면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김보은 양이 남친한테. 뭐 오래 사귀다 보면 얘기하겠지. 의붓아버지 새끼가 계속 식칼 들고 강간하는데 검찰 직원이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사람이다. 이거 말 한마디 뻐끗하면은 나도 죽여버리고 엄마도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자기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남자친구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남친 빡치죠. 어떻게 할래요? 이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야. 여친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의붓아버지한테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한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래? 신고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신고해. 여기 어떻게 할래? 팰 것 같아요. 신고하면 죽여버린대. 애가 강간당하면서 식칼을 갖다 놓고서 강간했다니까. 애가 얼마나 주눅 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죠? 울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런 상태죠. 별 사건들이 다 있죠. 그죠? 이런 상태. 이런 거 배운, 형법 이런 거 배운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뭐를 했냐면, 안 되겠다. 이 새끼는, 의붓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다. 동물이다. 때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살인을 공모하고 뭘 했냐면, 집에 의붓아버지를 테이프로 감았어요. 감아가지고, 그리고 김보은 양도 테이프로 막 감았어. 그리고 뭐로 위장했냐면 강도살인으로 위장한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그리고 의붓아버지를 살해했죠. 둘이서 살해했습니다. 살해하고 남자친구는 밖으로 나가고 지금 김보은 양이 손 묶인 상태에서 신고하는 거야.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요, 저희 아버지 살해했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온 상태야. 지금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리얼 실화예요. 실화. 이게 실제 배운 거야. 이게 배워야 되는 중요하지. 김보은 양 사건.
지금 이런 상태야 지금 현재. 그래서 경찰이 와서 봤더니 너무 황당하잖아. 아버지만 죽이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사건화되지 않고 둘 다 잡혀서 금방 살인 사건. 그랬는데 이 중에 이제 변협에서 봤더니 변협에서 이제 와서 봤어요.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어. 그냥 그런갑다. 뭐 그냥 뉴스 이 기사 정도 하나였는데 여성단체하고 변협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처음에는 무슨 뭐 지속적인 강간을 당했다는 거 뭐 이런 거 몰랐어요. 이런 거 몰랐는데 되게 독특한 게 의붓아버지인데 이 집에 와서 봤더니 이불이 하나야. 이불이 한 개야. 그리고 픽이 두 개고. 변호사협회 이거 여성단체에서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거든.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아버지를 무슨 뭐 범죄 목적 살인을 했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이불이 한 개야. 아무리 의붓아버지고 딸의 관계여도 이불 하나에 비계 두 개 놓고 잔다는 거 가능해요? 여러분이 됐는데 대학생 딸하고 이 비계 이불 하나에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지. 이거 그지? 그래서 여기서 차가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이거는 동물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일단 살인죄 법정형 되는데 이따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다음 시간 설명. 살인죄는 되는데 뭐를 주장하냐면 아까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네 글자? 예, 정당방. 이거 주장. 이거는 이 동물 새끼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동물 새끼 죽이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기 때문에 이걸 뭐로 인정해달라? 정당방위로 인정해줘라 이거예요. 정당방위 인정되면 무죄거든. 이걸 주장한 거야. 근데 판례는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거까지 하고 갈 거예요. 판례는 정당방위는 해당하지 않고 살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어. 정당방위는 아니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누가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아니면 가서 때려주는 정도, 이 정도면 모를까? 이거를 강도로 위장해서 찔러 죽이는 것은 이거는 뭐로 볼 수는 없다? 정당방위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정당방위 아니고 살인은 유죄입니다. 그랬어. 살인은 유죄예요. 그럼 이 중에 뭐 선택할까요? 여러분 같은 뭐 선택할까요? 아, 지금 김보은형 처벌해야 돼 지금. 살인 유죄야. 정당방위 아니래. 아, 그러니까 일단 사형, 무기형, 유기형 세 개 중에 어떤 거 선택해요? 유기? 무기징역 안 되고? 나쁜 년 아니야? 지 아버지를 아무리 강간했어도 우분 아버지를 강도로 위장하고 죽여버린 이 나쁜 새끼 아니야? 뭐로 갈래요? 유기? 여기 공통 유기? 무기. 야 이년 죽여야 된다. 무기징역 아니지. 무기징역 아니지. 그래서 뭐를 선택하냐면 유기형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이 여자 어느 정도 때리면 되겠어요? 5년이면 되겠지. 5년. 자 어떻게 줬냐면 이 여자는 5년을 선택하고요. 이 중에서 또 깎아줘요. 여러 가지 사정 지속적으로 강간된 거 봤을 때 반으로 깎아주겠다. 반으로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2년, 5년의 반이 몇이에요? 2년 6개월. 그래서 이 김보은 양은 2년 6개월에 대한 징역을 선고하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뭐라고? 오 대박이네. 집행유예 줬어요.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너가 저지른 범죄는 2년 6개월이 맞는데 어디서 대기하고 있어라? 집에서 있어라. 집에서 이때는 집행유예 5년 줬는데 5년 동안 사고치지 말아라. 네가 5년 동안 사고치지 않으면 교도소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김보은 양을 살인죄 유죄가 나왔어요. 정당방위 인정한 것도 아닌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을 해줬어요. 그럼 또 궁금한 거 또 생기죠. 남자친구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죠. 그지? 자 우리 인강생들 대표해서 우리 촬영하시는 분, 남자친구는 징역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졸지 않았죠? 재밌게 보고 있죠? 5년 이상. 아니 찍어봐요. 몇 년 나왔을 것 같아요? 남친은 6년. 자 우리 남친은 7년. 남친은 집행유예. 자 남친 똑같고 집행유예. 우리 남친은 3년. 집행유예는 여기 몇 년? 7년. 몇 년 해줬다고요? 우리 촬영하시면 몇 년? 6년?
징역 3년. 집행유예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남친은 징역 3년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 실형. 들어봤죠? 실형. 이건 집행유예하고 3년 실형이 나왔어요. 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안 궁금해요? 저는 또 궁금하던데 여기서. 안 궁금해? 아니. 그러면 얘는 김보은 양은 석방을 해주고 남친은 징역 3년 살았잖아. 나는 나는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 남자 징역 3년 살고 나왔어요. 만기 출소했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결혼했다. 둘은 결혼했다. 결혼하지 않고 좋은 관계로 남았다.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궁금하지?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김보은 양과 전 남친은 결혼했을까요? OX로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우리 궁금함을 해결하는 게 생계처가 아니니까, 우리 인강생들도 궁금하니까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사건들이니까 뭐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끝났다는 아주 슬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전 남친이 강간당했다고 그 의붓아버지 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살해하고 나면 나만 교도소 들어가고 그 여자는 딴 데 가서 산다라는 아주 슬픈 얘기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 10분 쉬시고, 10시니까 10분 쉬시고 1시간 정도 구성있고 유효성 책임, 그다음 뭐 집행유예 이런 자잘자잘한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